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좀 계란으로 바위를 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사례를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 뉴핑, 혁명 20일 뭐 언제는 뭐 좋았던 시절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최근 들어 정말 기득권 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이 또 이루어집니다. 뭐 국힘, 재벌, 유튜브, 뭐 오히려 이제 정권을 내놓고 난 이제 좌빨들로부터는 뭐 그닥 큰 시비는 없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참 이게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적인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좌빨과 함께 할 수는 없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안보, 뭐 반북, 반중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좌빨과 절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고립무원의 처지가 당장 개선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하게 지금 포위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아마 적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 뭐 정말 뉴핑과 혁명 20일 가는 길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적으로 특히 전쟁사에서 참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안이 이제 사마르 해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 해군과 일본 해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미국이 이제 1944년 6월부터 이제 사이판을 점령합니다.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사이판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사이판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사이판 그 인근의 괌, 티니안 이런 곳이 중부, 태평양 중부 지역에 이제 딱 위치해 있는데 이제 여기 위치가 일본과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당시 이제 미국의 신형 장거리 폭격기 B-29가 직접 이제 일본 본토를 이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당시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으로써 유럽의 제2전선이 이제 구축된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일본이 이제 사이판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독일이 관리하던 지역을 넘겨받아서 꽤 상당 기간 이제 식민지를 관리했던 곳이라 국가적으로나 당시 어떤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국방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만은 결국 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이제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을 이제 필리핀 근처에서 이제 경멸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야심차게 이제 그 미 해군에 도전을 했는데 뭐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였고 그리고 사실상 일본 항모 무대는 진주만 기습을 성공하였던 이제 일본 항모 무대는 사실상 경멸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메가더의 주장에 따라 이제 1944년 10월에 이제 필리핀의 레이테성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많이 찾아가는 세부 섬의 약간 동청편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 상륙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고 당연히 일본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상륙 부대를 경멸하고 미 함대도 경멸할 이제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이제 항모 부대를 이끌던 오자와 함대는 주력 함대인 항모 부대를 이제 북쪽으로 유인하고 그 팀에 이제 구리다 제독이 이제 이끄는 이제 야마토, 무사시 등이 포함된 일본의 이제 주력 전투함들이 이제 레이테 섬 북쪽에서 접근해서 수송선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상륙 부대를 고립시켜서 경멸한다. 야심찬 작전을 채우고 이것을 전체는 이제 레이테해 해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자와 제독의 이제 일본 항모 부대가 미국의 주력 항모 부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틈에 이제 구리타 함대가 레이테 섬 북쪽에서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륙 부대를 이제 실었던 수송 성단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일본 해군이 이제 필리핀 여기서 레이테 해전에서 이제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잡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력 함대들은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상륙 부대 수송 성단을 이제 호위하는 부대는 호위 항모, 그러니까 뭐 항모가 아닌 거죠.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을 개조한 이제 간이 항공모함과 이제 소규모 구축함들로 구성된 태피-3라는 이제 소규모 상륙 지원 함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그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를 주축으로 한 어마어마한 전략의 이제 함대가 덮친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화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태피3는 이제 동쪽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남쪽으로 도주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수송성단으로부터 그래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수송선단을 덮칠 경우에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이 이제 따르게 되니까 동쪽으로 이제 이 회피를 합니다. 연막을 피우면서 아주 뭐 신속히 도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주력 함대는 이제 쾌속을 자랑하는 이제 주력 함대고
이에 반해 태피3 함대는 개조 항공모함들이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느려서 따라잡히는 것, 뭐 연막을 피우던 뭐 이제 별로 무장도 안 된 이제 함재기를 띄워서 교란시키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잡혀도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문제는 태피3라는 이 함대만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트 해섬 앞에 지금 주둔에 이제 정박해 있는 많은 수송 선단들, 뭐 병력, 물자, 제 일설에 따라서는 아직 메가더 장군도 레이트 섬에 상륙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송함에서 이제 그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희생을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 상대는 전함에 순양함에 정말 상대가 전력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그 일본 함대를 향해서 그 순간 이제 이 전멸의 위기에서 미 구축함 존스턴을 선두로 호엘, 히어만, 로버츠가 반격을 합니다. 일본의 당시 전함 야마토는 46cm의 주포고 미국 구축함들이라 해봐야 20cm도 되지 않는 함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뭐 중량으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재 배수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야마토 같은 경우는 64,000톤, 7,000톤 뭐 이런 정도고, 존스턴 같은 이제 미국 구축함은 3,000톤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뭐 몸집으로는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존스턴이 이제 어뢰를 발사하면서 이제 일본의 함대를 이제 교란을 시키고, 또 그 조그만 그 주포를 가지고 막 격렬히 공격을 합니다. 워낙 이제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지고, 뭐 이 와중에 일본의 순양함이 구축함의 함포에 맞아서 격침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그 존스턴 등의 이제 미국 구축함들의 이제 반격이 통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몸집에 그 체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존스턴을 비롯한 미국 구축함들이 일본 군함들의 이제 포격을 맞고 결국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만은, 정말 침몰 당할 때까지도 함포를 쏘고 어뢰를 쏘면서 일본 함대를 공격을 했고, 결국 이제 이런 와중에 태피3의 주축이었던 호이 항모부대는 대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테 섬 앞에 정박해 있는 미군 수송함대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 함대를 일본 함대를 이끌고 있던 구리타 제독이 여기서 레이테 섬 앞으로 더 진격하지 않고 철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미국 구축함들의 반격에 구리타 제독이 철수를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인 뭐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이테 상륙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메가더의 필리핀 탈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됨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꺾음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에 종시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태피3 함대, 존스턴 등의 이제 구축함들의 분전이 없었다 그러면 태피3 함대 전면에 그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였던 수송 함대가 괴멸. 뭐 당시에 만약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수송함대에 있었다 그러면 메가더 장군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당시에 벌써 이제 10만 명 가량의 미군이 이제 레이테 섬에 상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많은 보급품, 뭐 식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급품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싣고 있었던 수송 성단이 경멸하게 된다면 이제 보급이 차단되고, 이에 따라서 뭐 보급품의 상실은 물론이고 막대한 이제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긴 하지만 오키나와 이오지마에서 이제 미 해병대 미군의 희생으로 인해서 미군이 사실상 굉장히 휘청거렸는데요. 만약 1944년 10월에 레이테 섬 상륙 작전에서 미국이 엄청난 인명 희생을 치루었더라면 정말 일본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일본과 강화에 나섰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조금만 아신다 그러면 뭐 단지 그게 아니라 뭐 사람과 1대1로 싸우는 상황에서도 20대 1의 차이라 그러면 이게 뭐 정말 뭐 유치원생과 효도르 같은 격투기 선수가 싸우는 이제 그런 정도인 것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을 그 상황에 그 목숨을 걸고 이 정확한 상황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당시 미 구축함 존스턴 함장 이하 이제 미 해군들의 현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필리핀 상륙 작전, 탈환 작전이 성공하게 됨에 따라 미군이 더 이상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향후
이제 태평양 전쟁의 어떤 끝까지 이것들은 결과를 보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혁명 20일과 뉴스 브리핑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미중유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또 덜 희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존스턴의 구축함에 있는 그 해군들처럼 혁명 20일과 뉴스 브리핑이 지금 싸우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0일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